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간경비론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민간경비론을 핵심적인 내용들, 시험에 주로 자주 출제되고 가장 어떤 포인트,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경비론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민간경비론이라는 과목은 많이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쭉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외우는 것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많이 읽어보는 게 실제로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이나 원리, 용어 이런 쪽에만 초점을 두셔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과목에 경비지도사 시험 1차 과목에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이 이제 있는데요. 법학개론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과목이 단기간에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민간경비론은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만 보셔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학개론에서 50점 이상을 획득하고 민간경비론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60점 이상으로 1차 시험에 합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 가면 경비업법하고도 우리 민간경비론 과목이 관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 전체적인 민간경비론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경비업법을 공부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측면, 이 부분에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우리 민간경비론 첫 번째 이제 테마, 민간경비와 공경비 쪽인데요. 그죠? 민간경비의 개설 쪽이죠. 그죠? 여기에는요, 민간경비의 특성, 우리가 학습 포인트가요. 그죠? 공부하는 포인트가 민간경비의 특성, 민간경비가 과연 뭐냐,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랑요. 그 다음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민간경비와 공경비와의 어떤 관계, 이런 쪽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그죠? 아주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죠? 여기에 민간경비의 특징도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들,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들도 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 두 쪽에 초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비론이라는 과목의 어떤 성격, 민간경비론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 민간경비론은요, 민간이다 이 말이죠. 일반 사기업이 이게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일반 사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사기업. 민간이다 이런 개인, 국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 민간 사기업들은 전부 민간은요, 목적이 영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성. 개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특정 고객, 의뢰인에게 맞춰가지고, 이 특정 고객도 결국은 의뢰인도 민간인이죠. 그죠? 그래서 민간인과 민간인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 민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경비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자가 살필 경이에요. 살피다. 비자가 갖출 비자입니다. 갖추다. 즉 대비한다는 뜻이죠. 그죠? 대비한다. 그래서 살피고 대비하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 민간경비라는 개념 자체가 살피고 대비한다는 것은 사전적이냐 사후적이냐, 사전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전적인 예방활동이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제 공경비나 이런 경찰 쪽은요, 사후죠. 그죠? 사후적인 측면이 경찰, 공경비의 어떤 영역이 되는 거고, 우리 민간경비는 사전적인 어떤 예방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론이라는 거는요, 논한다.
이렇게 민간에서 사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전적인 예방 활동을 할 때 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주제들을 논의를 할 것인가. 처음에는요, 우리 민간경비로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민간경비론이 발전이 해온 과정,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 이런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발전 과정은 각 국가들마다 특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발전 과정, 이 발전 과정이 끝나게 되면요, 다음은 어떤 우리 민간경비 산업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다룹니다. 국내 치안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테마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민간경비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민간경비 조직을 어떻게 조직화를 할 것인가, 우리 민간경비를 어떻게 조직을 결성을 해서 이런 환경에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환경에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조직을 꾸려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시설을, 갖가지 시설이나 어떤 경비 대상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요즘에는 최근 중요하게 된 게 사이버 보안,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거죠. 컴퓨터 범죄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요. 산업 스파이, 뭐 이런 각종 피싱, 이런 것들이 아주 범죄들이 컴퓨터 범죄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최근에 화두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경비에서 맨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민간경비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민간경비론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절대 사전적인 어떤 활동들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의 개념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 고객들이죠, 그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죠? 경비 서비스. 우리 경비 서비스는 결국은 이 민간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경비 서비스는 우리 경비업법에는 5가지가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업무, 그리고 기계경비, 특수경비 해가지고 총 5가지 정도 5종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비 서비스는 결국은 민간 사기업들이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 영리 기업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민간경비라는 거는 결국은 경찰 활동인 공경비하고의 어떤 서로 대응되는, 서로 반대쪽에 있는 이런 어떤 민간경비의 어떤 축을 이룬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경비에는요,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들, 이런 경비원들도 실제로는 자체 경비를 민간경비의 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경비를 전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는 각 국가들마다 영국,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다 다양하게 그 국가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각자 다르게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형식적 민간경비와 실질적 민간경비는 좀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경비의 변천이에요. 민간경비의 변천. 우리 민간경비 산업은요, 고대에는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막 뒤섞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뒤섞여 있었다. 개인이 어떤 사병을 거느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국가기관의 어떤 군사 조직들도 존재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굳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됐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전에는 국가경찰이 주로 우리 경비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민간경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시행이 됐다, 19세기 이전에는. 근데 19세기 중엽에 오면서 우리 이제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각 국가들이 진행이 급속하게 되면서 경제가 상당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간경비가 수요가 계지속적으로 이제 증대되기 시작했고요. 20세기 중반에 와서 치안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범죄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죠?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로. 그래서 지금도 민간경비는 더욱더 확대되는 추세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전문 직업인으로서 우리 민간경비가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근대 이전에는 우리 공경비의 개념, 경찰 개념과 우리 민간경비가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둡니다. 근대 이전은 구별이 거의 명확하지 않고요. 근대 이후부터 전문 직업인으로서 민간경비의 어떤 직업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처음으로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고 우리 민간경비 산업이 시작이 됐다. 효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민간경비는요, 공경비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 민간경비가 존재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민간경비가 이제 먼저 존재했다가 개인이 개인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성장해 오다가 이제 국가라는 조직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국가가 뭔가 이 영역을 담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경비의 필요성이 정대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국가경찰이 탄생하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 민간경비와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형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다.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죠? 이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는 게 뭐냐? 우리 경비업 법이잖아요, 그죠? 실정법, 그죠? 실정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정법이라는 뜻은요, 결국은 경비업법을 이야기한다. 경비업법에 정해놓은 내용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경비업법에는 우리 경비 업무를 5가지 종류,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업무, 기계경비, 특수경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로 시호신기특이라고 주로 많이 외웁니다. 시호신기특. 요 5가지만 우리 민간경비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라는 말은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경비활동들, 즉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는 모든 경비활동들,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실시하는 모든 경비활동들은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예방활동이나 방범이죠, 그죠? 범죄 예방활동이나 전반적인 어떤 재난, 위험 방지 업무들, 위험 방지, 그리고 질서 유지. 모든 활동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전부 다 민간이 주체가 됐으면 전부 다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다. 그러니까 여기에 법으로 정한 시호신기특 그 이외에도 여기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요. 그 속에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법으로 어떤 정해놓은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 의미가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쪽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특징이죠, 그죠? 특징. 공경비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공경비나 차이가 없다. 요게 특징이죠, 그죠?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우리
공경비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경찰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국가경찰하고 우리 활동이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의 활동이 거의 뭐 차이가 없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우리 공경비하고 딱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경비하고는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그죠? 시효신기특으로. 요 활동은 경찰이 못해요. 공경비가 여기 있는 활동들은 못하죠. 오로지 민간경비가 여기 있는 활동 경비업법을 통해서 실시를 하는 거죠. 허가받은 사업자가. 그 다음 우리는 5번 협의의 민간경비와 협의의 민간경비와 광의의 민간경비, 광의의 민간경비, 이 둘의 차이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협의라는 거는요, 협자가 좁을 협자예요. 좁은 의미의 민간경비. 광이 넓을 광자,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민간경비는요, 범위가 좁다 이 말이에요. 범위가 좁다. 그래서 딱 딸랑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죠. 방범활동,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만, 방범활동만 우리가 협의의 민간경비다.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만. 이렇게 이제 치지만, 광의는요,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는요, 3대 요소, 경비의 3대 요소. 아주 중요하죠. 그죠? 경비의 3대 요소. 방방방이죠. 그죠? 방방방. 방범. 방제. 방화. 범죄를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을 예방한다는 게 결국 위험 방지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화재를 예방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 이게 이제 경비의 3대 요소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경비의 3대 요소는 기본 개념이고, 이 개념은 지속적으로 경비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면 전부 다 경비의 3대 요소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모든 어떤 범죄 예방 활동이나 어떤 위험 방지 업무 또는 화재 예방, 또 질서 유지,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활동들이 포함이 되는, 이게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고, 좁은 거는 방범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범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경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기능은요, 결국은 방범 기능이 가장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이 가장 본질적인 어떤 민간경비의 활동 중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의 주체, 우리 민간경비는 누가 이거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 프로세스, 흐름이 있는 거죠. 그죠? 처음에 고객이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의뢰자는 고객이 되겠어요. 그죠? 고객이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민간경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걸 우리는 주로 이제 경비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비업자. 경비업을 하는 사람이죠. 경비업법상. 그리고 이제 자연인이나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경비업자들은, 우리 민간경비론에서는 자연인을 그냥 개인이 민간경비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경비업법상에서는 법인만 우리 경비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 민간경비원의 신분은요, 전부 다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청원경찰이나 이런 용어에 있어가지고 뭐 준공무원이다, 이런 표현은요,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준공무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준공무원은. 준공무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에는요, 민간인 신분이다, 이 사실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준공무원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형벌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 신분으로 본다라는 어떤
따로 예외 조항이 있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당연히 민간인 신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 8번이 민간경비의 주요 임무는요. 범죄 예방 업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했죠. 이게. 이 공공성을 가장 잘 띠잖아요. 이게 공공성을 가장 잘 띱니다. 이게 공공성. 공공성을 상당히 많이 띠죠. 그죠? 그 다음 제 질서 유지 업무. 행사장 등이나 어떤 혼잡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그 장소를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활동들. 이것도 공공성을 상당히 띠고 있습니다. 위험 방지 업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재난이나 어떤 위험 상태에 어떤 또 다치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역시 공공성을 다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간경비는요, 기본적으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공익성이라는 뜻은 모든 대중들에게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관련이 있다. 범죄와 관련이 있어. 질서 유지. 모든 대중들이 관련이 있죠. 위험 방지. 모든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고요. 그죠? 그 다음 째 9번 민간경비의 특성. 우리 민간경비의 특성에서는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요, 경찰관이 부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경찰관이 부업으로 민간경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찰관은 현재 경찰관 그 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법상 우리 겸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경비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 경찰관이. 하지만 미국은 경찰관이 민간경비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제 민간경비의 어떤 조직화와 관련돼서도 업무에 좀 특수성이 있는 거죠. 조직화 과정에서. 우리 민간경비는요, 상당히 현장이 위험합니다. 범죄에 노출돼 있죠. 범죄에 노출돼 있고 재난에 노출이 돼 있고 화재에 노출이 돼 있는 게 민간경비원이 현장에서 하는 일의 업무의 특수성이에요. 위험성.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돌발적이죠. 이런 위험들은 갑자기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 민간경비는요, 기동성, 신속하게 대처하게 돼 있어요. 기동성,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 위험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민간경비 조직화 과정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업무의 특성들이에요. 민간경비의 업무의 특성들. 그 다음은 우리 공경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경비의 영역이 민간경비와 대치되는 공경비는 어떤 관점으로 또 영역이 구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공경비 때문에 주로 국가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이 우리는 경찰, 가장 대표적이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참고사항으로 검찰도 해당이 됩니다. 공경비 쪽이죠. 그죠? 범인들을 수사를 하잖아요. 그죠? 수사를 하고. 그리고 교정기관, 교도소를 이야기합니다. 교정기관, 교도소, 교정기관. 그리고 소방도 방화. 불 끄러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기관들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 공경비의 영역인데, 그 중에서도 경찰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우리 공경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경찰, 요 기업, 이렇게. 공경비는 이 경찰하고 관련이 많죠. 그죠? 경찰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공경비의 개념, 우리 공경비는 뭐냐? 그러면 우리 공경비라는 게 결국은요, 공권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공이라는 게 결국은 공경비는 공권력을 행사를 통해서 이 강제력이죠. 그죠? 공권력을 행사를 통해서 이 강제력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활동. 이 가장 기본적으로 민간경비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공권력의 측면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이 강제력이잖아요. 그죠? 강제력.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어떤 우리 민간경비하고 거의 다 활동이 비슷하죠. 그죠? 방범 이런 활동들은.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같고요. 범인을 사후에 체포하고 수사하고 하는 거 이런 사후적인 활동도 공경비에는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공경비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경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체포와 수사죠. 이 사후적인 활동. 이게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에요. 이 사후적인 활동들. 요 활동, 체포와 수사, 요 활동이 가장 본질이고 이게 민간경비와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민간경비는 범인을 체포하거나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민간경비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공경비의 특성. 우리 공경비의 특성은 또 민간경비하고서 또 대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공공성을 가집니다. 그죠? 공공성. 대중에게 널리 이렇게 적용된다. 이게 좀 공통적인 측면이 있죠. 그죠? 공익성.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 이 민간경비도 공공성이 있고요. 이 둘 다 있어요. 민간도 또. 민간경비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민간경비도. 공공성과 공익성은. 하지만 우리 공경비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성을 가집니다. 비영리성. 영리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민간경비의 영역은 영리죠. 그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그죠? 영리성이 있다. 이게 공경비하고 민간경비의 결정적인 또 차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경비는요. 강제력, 법 집행력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집행력. 하지만 우리 민간경비는요.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포인트로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공공성과 공익성은 거의 공통으로 민간경비도 마찬가지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치안 서비스 순수 공공재 이론. 우리 치안 서비스 또는 치안, 국방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순수 공공재다. 순수 공공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라는 뜻은 누구나 공공의 목적으로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공공재는 누구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공공재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이런 것들이 공공재인데 가장 대표적인 어떤 공공재들로 당연히 치안이 있고요. 그죠? 경찰 활동, 그죠? 국방. 여러분들 뭐 집에 있어도 누구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잖아요. 국가에서 군인들이. 국방. 그 다음 방송. 방송도 여러분들 누구나 공영방송, 공공방송은 여러분들 TV를 볼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이 순수 공공재는요, 특성이 중요하죠. 그죠?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가 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경합성. 비배제라는 뜻은요. 배제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비배제성입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비배제성이고요. 그 다음 비경합성은요. 경합하는 게 아니다. 즉 경쟁 관계가 놓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요. 추가 이용을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요. 추가 이용을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경찰서에 가서 한번 신고하고 다음 2, 3일 있다가 또 신고하거나 또는 경찰차를 한번 타고 왔다가 또 다음에 또 뭐 돈 안 내죠. 그죠? 이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 이 두 가지의 특수성을 가지는 게 우리는 공공재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국방에 대해서 따로 국방을 이용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하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국민들 세금에서 충당이 되지만 개인의 목적으로 돈을 내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이런 내용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